가난은 대물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. 네,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죠. 보통은 뭐 사회경제적인 문제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.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게 어쩌면 우리 몸속,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정말 흥미로운 가능성을 보여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게 바로 후속유전학이라는 분야에서 다루는 내용이죠. 네, 후속유전학.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걸 통해서 빈곤이나 아니면 만성적인 스트레스 같은 환경이요. 우리 유전자가 작동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. 그리고 그 영향이 심지어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지 뭐 그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. 네.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럼 여기서 벗어날 희망은 없는 건가 하는 점일 텐데요. 오늘 이 자료들 가지고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. 좋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먼저 후속유전학,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좀 짚어주시겠어요? 네, 후속유전학의 가장 기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. 음, 우리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DNA 염기 서열 있잖아요. 네네, 유전자 설계도 같은 거요. 그렇죠. 그 설계도 자체는 안 바뀝니다. 평생. 하지만 그 설계도상에 있는 수많은 유전자 중에서 어떤 걸 좀 크게 쓰고, 그러니까 발현시키고 또 어떤 거는 좀 조용히 놔둘지. 조절을 한다는 거군요. 네, 그 발현 여부나 정도가 우리가 살면서 겪는 경험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유전자 자체는 그대로인데 사용법이 달라진다. 정확합니다. 대표적인 방법이 DNA 메틸화인데요. 이건 뭐랄까, 유전자의 아주 작은 화학적 꼬리표, 메틸기라고 부르는 걸 붙였다 뗐다 하면서 꼬리표로. 네, 그걸로 해당 유전자의 볼륨을 조절하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. 켜거나 끄거나 뭐 그렇게요. 스위치. 네, 또 히스톤 변형이라는 것도 있어요. DNA가 그냥 실처럼 풀려 있는 게 아니라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감겨 있거든요. 네, 그렇죠. 그 단백질 구조를 살짝 바꿔서 DNA가 얼마나 쉽게 읽힐 수 있는지 그 접근성을 조절하기도 하고요. 복잡하지만 흥미로운데요? 중요한 건 유전자 코드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오히려 그 코드의 사용 설명서를 바꾸는 것에 가깝죠. 사용 설명서 기유가 확 와닿네요. 그래서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더라도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, 다른 특성에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이제 빈곤이라는 상황으로 좀 좁혀서 보면요. 빈곤이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는 아니잖아요? 그렇죠. 훨씬 복합적이죠. 뭐 영양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제때 치료받기 어렵고 또 늘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환경에 놓이기 쉽고요.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그 유전자 사용 설명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는 걸까요? 거기서 이제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. HPA축이라고 부르는데 네, 들어본 것 같아요. 여기가 계속 과부하에 걸리는 거예요. 스트레스 호르몬, 예를 들면 코르티솔 같은 게 계속해서 과다하게 분비되는 거죠. 몸이 계속 군장 상태에 있는 거군요. 맞습니다. 이게 장기화되면 면역 기능도 떨어뜨릴 수 있고 또 뇌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.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나 뭐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전두엽 같은 영역의 발달이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. 뇌 기능에까지요? 네, 후성 유전학적으로 보면 바로 이 만성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특정 유전자들, 예를 들면 NR3C1이나 FKBP5 같은 유전자들의 메틸화 패턴, 아까 말씀드린 그 볼륨 조절 스위치 상태를 바꾸는 걸로 나타나요. 그 스위치를 조절해서 스트레스 반응 방식을 바꾼다? 그렇죠. 예를 들어 스트레스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지 혹은 감정 조절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같은 부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. 특히 어릴 때 이런 환경에 노출되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. 맞습니다. 뇌가 막 발달하는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이런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더 큰 그리고 더 오래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연구들은 지적하고 있어요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좀 놀라운 지점은 이거 같아요. 부모 세대가 겪었던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나 결핍의 경험이 이런 후속 유전학적인 변화, 그러니까 바뀐 유전자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자녀 세대까지도 전달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. 네,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연구 사례들이 있습니다.
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기근의 겨울 연구죠. 아, 저도 들어봤어요. 굉장히 혹독했다고. 네, 그때 정말 극심한 굶주림을 겪었던 임산부들이 낳은 아이들을 수십 년 동안 추적 연구를 했어요.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특정 대사질환, 뭐 비만이나 당뇨 같은 거요, 아니면 정신건강 문제 발생률이 다른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. 와, 태아 때 경험인데도요? 연구자들은 태아 시절에 자궁한 환경에서 이미 그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 결핍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방식에 어떤 후성 유전학적 표식을 남겼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. 일종의 생존 전력 같은 걸 미리 몸에 새긴 걸까요?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. 비슷한 맥락에서 전쟁 트라우마나 아동학대 같은 끔찍한 경험을 한 부모의 자녀들에게서도 유사한 후성 유전적 패턴 변화가 관찰된다는 보고들도 있고요. 정말요? 네, 이건 결국 한 세대의 사회적 경험이 그 다음 세대의 생물학적 특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와, 듣고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무겁게 느껴지네요. 약간 운명론처럼 들릴 수도 있겠고요. 나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어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. 하지만 하지만 이 자료들이 주는 가장 중요하고 또 희망적인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. 뭐냐면 이런 후속 유전학적인 변화가 영원히 새겨진 뭐랄까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. 아, 정말요? 바뀔 수 있다는 건가요? 바로 그겁니다. 그게 핵심이에요. 후속 유전학적 표식들은 비유하자면 연필로 쓴 글씨 같은 거예요. 연필로 쓴 글씨요? 네.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죠. 환경에 따라서 아주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고 또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. 오, 그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 건데요? 예를 들어서 안정적인 환경, 따뜻한 보살핌, 충분한 교육 기회, 또 건강한 생활 습관,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같은 것들 있죠. 이런 것들이 마치 지우개나 아니면 새로운 연필처럼 작용해서 부정적인 표식을 지우거나 혹은 긍정적인 변화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좋은 환경이나 지지적인 관계 속에서 지내면 그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이 다시 잘 조절되고 뇌의 기능 같은 것도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. 와, 정말 다행이네요. 이게 운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? 그렇죠.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들고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 발현의 양상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 슬슬 정리를 해볼까요? 가난이나 스트레스 같은 환경이 우리 몸에 생물학적인 흔적을 남기고 이게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. 이건 후성 유전학적 관점에서 볼 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. 네, 그렇죠.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죠. 하지만 핵심은 그게 DNA 코드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 조절되는 유전자 사용 설명서가 바뀐다는 것이었고,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설명서는 얼마든지 다시 쓰일 수 있다는 점이었고요. 맞습니다. 유전자는 어쩌면 출발선일 뿐이지 결승선은 아니라는 거네요. 네, 자료에 나온 비유가 참 인상 깊었는데요. 우리가 물려받은 유전자는 책의 본문과 같지만 그 본문에 어떤 주석을 달고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지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사회의 선택에 달려있다. 아, 그 문장 저도 인상 깊었어요. 결국 유전자라는 원본 텍스트가 주어지지만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또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는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의 노력 그리고 환경에 달렸다는 뜻이겠죠. 네, 바로 그 말입니다. 네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들을 통해서요,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그리고 또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써내려가고 있는 그 주석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